여러분,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남아있는 세 개의 도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국가 통화에 자체 국가가 있고 껌을 사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사자 도시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독특한 규칙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 독특한 나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통화에 담긴 국가의 노래 $1000. 싱가포르 지폐의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싱가포르의 국가인 마줄라 싱가푸라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 선택이 아니라 식민지 시절의 고난에서 세계적 성공으로 나아가는 국가의 여정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레이어로 쓰인 이 국가의 노래는 단결, 회복력, 그리고 국가를 세우기 위해 치른 희생을 나타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 지폐를 볼 때마다 그들은 단순한 통화를 넘어서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모시킨 정신에 대한 유산의 일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부심을 기리는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만장자 비율을 자랑합니다. 2. 높은 백만장자 밀집도 202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에는 약 33만 4천 명의 백만장자가 있으며 이는 성인 인구의 약 6.6%를 차지합니다.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성인 중 13% 이상이 백만장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부의 집중을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무역 경로의 중심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 도시 국가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안식처로 발전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기후, 강력한 규제 체계, 첨단 금융 인프라는 자산을 늘리려는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목적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정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덕분에 싱가포르는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제 자체도 개인의 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력과 성장으로 알려진 싱가포르는 금융, 기술, 부동산 등에서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 투자 및 기업가 정신을 통해 번영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수년 동안 백만장자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는 자체적인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막대한 부의 집중과 함께 상당한 소득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부를 축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번영하는 국가에서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싱가포르에서 소득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높은 부의 집중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3. 사자 도시 이름의 유래. 싱가포르는 사자 도시로 유명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마트라의 왕자상 니라 우타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던 왕자는 낯선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해안을 탐험하던 중 그는 붉은 몸과 검은 머리를 가진 생물을 보고 사자로 착각하고 용기와 힘의 상징인 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싱가푸라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사자와 도시를 의미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가 말레이 호랑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동물로서 그 존재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전설을 받아들이고 사자를 상징으로 삼아 회복력과 용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까요? 그리고 이 도시국가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더 놀라운 법이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4. 껌은 불법. 싱가포르에서 껌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입니다. 2092년에 당시 총리 리헨유는 공공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낙서를 방지하기 위해 껌의 판매와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껌이 문 센서, 열쇠 구멍, 우편함에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으로 넘어가면 약간의 예외가 생겼습니다. 약국에서 치료용 껌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엄격한 법은 공공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려는 싱가포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5.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 싱가포르가 단지 75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작은 20개의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크기에 비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자랑하며 동남아시아의 주요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부터 토지매립 프로젝트를 통해 면적을 약 22% 늘렸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가진 국가에서 이룬 놀라운 업적입니다. 말레이 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가 되었으며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의무군 복무. 싱가포르에서는 의무군 복무가 모든 남성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요구되는 국가 의무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만 18세부터 시작하여 젊은 남성들은 싱가포르 군대, 해군 또는 공군에서 2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서 회복력, 규율,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엄격한 신체 및 전술 훈련을 통해 이들은 생존, 방어, 팀워크, 리더십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군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준비됩니다. 하지만 의무 복무는 처음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남성들은 43살, 장교는 50세까지 예비군 의무를 유지합니다. 작전 준비가 된 예비군으로 알려진 이들은 매년 최대 40일 동안 소집되어 기술을 갱신하며 싱가포르의 방어력 준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의무는 힘든 일이지만 국가의 자립방어를 강화하는 자부심과 존경을 받습니다. 싱가포르의 의무군 복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초석으로 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의무를 상징합니다. 자연 자원이 제한되고 지리적 면적이 좁은 싱가포르는 사람들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자부심과 회복력은 군 복무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통화에 새겨진 화려한 난초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상징화됩니다. $5 지폐의 국가꽃. 싱가포르의 $5 지폐에는 국가 상징으로 난초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반다미스 조아킴이라는 하이브리드 난초로 아르메니아계 싱가포르인 아그네스 조아킴이 19세기 후반에 개발했습니다. 이 화려한 꽃은 싱가포르의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다문화 유산을 나타내며 이 나라를 현대의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특성입니다. 반다미스 조아킴은 싱가포르의 공원, 식물원, 도시 공간에서 잘 자라며 도시의 독특한 자연과 혁신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 난초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싱가포르의 헌신을 기리는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요리의 다양성. 싱가포르는 단순한 분주한 도시가 아니라 최고의 요리 목적지입니다. 이 작은 국가는 모든 한 입에서 문화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하이난식 치킨 라이스와 매운 칠리 크랩 같은 사랑받는 현지 요리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우아함까지 싱가포르의 음식 장면은 놀랍도록 다양하고 생동감 넘칩니다. 싱가포르인에게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독특한 문화적 혼합에 있습니다. 중국, 말레이, 인도, 그리고 페라나칸의 영향이 풍부한 요리 풍경을 만들어내며 이는 지역 주민들과 유네스코에 의해 축하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호커센터는 저렴하고 진정한 식사로 유명하며 세계 무형유산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호커 가판대 외에도 싱가포르는 현지 풍미를 재창조한 정교한 고급 식당도 자랑합니다. 여기서는 칠리 크랩 아이스크림이나 락사 파스타와 같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식사는 모두 경험이며 싱가포르의 유산과 혁신을 반영합니다. 거리 음식에서 고급 요리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요리 장면은 맛, 역사, 문화의 여정입니다. 9. 낮은 범죄율.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은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로 공공안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중범죄, 특히 통제물질 및 무기와 관련된 범죄는 가장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찬사를 받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특히 법 집행기관 내에서 부패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 정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공공의 신뢰는 높으며 거의 9명 중 8명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몇몇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투명성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국가의 안전 전략은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기반 경찰 활동의 조합에 의존합니다.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당국은 잠재적인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무기에 대한 엄격한 통제 조치로 인해 무기 관련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통제 물질에 대한 싱가포르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엄격하며 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중대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 집행에 대한 엄격한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수준의 통제가 가져오는 안전을 감안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다국어 싱가포르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작지만 활기찬 도시 국가는 영어, 말레이어, 만다린, 타밀어 등 4가지 공식 언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은 다문화 유산의 독특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영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싱가포르의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통합의 다리 역할을 하며 정부, 교육 및 비즈니스의 주요 언어로 사용됩니다. 반면 말레이어는 국가 언어로서 싱가포르의 역사적 관계를 기리며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다린은 싱가포르의 다수 민족인 중국인 인구와 그들의 풍부한 문화적 뿌리를 연결합니다. 많은 싱가포르 중국계 국민들에게 만다린을 구사하는 것은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조상 유산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타밀어는 4번째 공식 언어로 싱가포르의 인도 커뮤니티를 기리며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여를 반영합니다. 이 4가지 언어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자연스럽게 전환되거나 영어와 지역 단어가 섞인 구문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싱글리시라는 독특한 언어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이 4가지 언어는 함께 언어의 교양곡을 이루며 싱가포르인들이 그들의 유산을 기념하면서도 다양한 인구 간의 조화와 상호 존중을 촉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 엄격한 공공위생 법률. 싱가포르에서는 위생이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시행됩니다. 공공화장실을 플러시하지 않으면 $11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규칙은 싱가포르의 청결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화장실의 날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매년 11월 19일에 전 세계에서 기념됩니다. 유엔에서 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수백만 명이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뿐만 아니라 2000년에 세계 화장실 기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위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조직은 이후 공공건강 문제와 관련된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위생을 옹호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건강에 대한 독특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청결에 대한 헌신은 엄격한 위생 법률로 끝나지 않고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정원 속의 도시라는 전체 비전으로 확장됩니다. 12. 정원 속의 도시. 싱가포르의 정원 속의 도시로의 변신은 혁신적입니다. 이 비전은 2000년에 당시 총리 리헤뉴가 정원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도시 풍경에 자연을 주입하여 더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면적 중 약 47%가 녹지 공간입니다. 인상적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 그로브부터 이웃 공원과 커뮤니티 정원까지 싱가포르는 푸른 자연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연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엄격한 도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발자들은 새로운 건물에 녹지를 포함해야 하며 옥상 정원이나 식물로 덮인 벽을 통해서도 녹지 공간이 건설로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즉 NParks는 싱가포르의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며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고 주민들을 커뮤니티 정원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거의 모든 동네가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어 환경 책임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녹색 변신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주요 이점도 가져옵니다. 개선된 공기질, 증가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여가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은 그 예시 중 일부입니다. 13. 현금 없는 문화의 첨단 국가 싱가포르는 디지털 결제의 선두주자로 변모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싱가포르의 소매 결제의 무려 97%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현금 없는 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단순한 현대적 트렌드가 아니라 정부,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의 전략적 조치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수많은 장소에서 코드를 스캔하여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싱가포르 QR코드를 출시했습니다. 2022년까지 싱가포르 전역에서 이 디지털 결제를 수용하는 상인은 20만 1000명 이상이었으며 이는 전국 상인의 90%를 초과합니다. 이렇게 디지털로의 대규모 전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현금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 없습니다. 2021년에 당시 메이스 이사인 옹예쿵은 전자결제가 효율성과 편리성 때문에 촉진되지만 현금은 여전히 많은 싱가포르인들에게 친숙하고 접근 가능한 옵션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특히 전자결제 방법이 도전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 균형 잡힌 전환을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중단은 현금 없는 결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소비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사람들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현금 없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금융기술의 다음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균형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4. 세계에서 가장 바쁜 환적 항구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환적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글로벌 교차로에 위치한 싱가포르의 항구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매일 전자제품에서 산업기계까지 놀라운 양의 상품을 연결합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항구는 싱가포르의 효율성과 기술 우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운영은 싱가포르 경제에 크게 기여하며 이 도시 국가가 글로벌 무역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싱가포르는 효율성을 세계적으로 설정하는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15. 정부 보조주택.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주민의 80% 이상에게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거의 90%가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0년에 도입되어 시민들이 99년 임대계약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과 안정성을 촉진합니다. 주택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2023년에만 거의 10억 달러의 주택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각 HDB 단지는 학교, 의료, 여가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설계되어 포용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은 HDB 계획의 핵심이며 모든 개발에 친환경적이고 녹지 공간이 통합되어 싱가포르의 녹색 목표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건설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HDB는 2023년에 거의 70억 달러의 기록적인 적자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주로 주문 제작 주택의 증가 때문입니다. 2025년 2월에는 HDB가 5,500유닛 이상을 제공하는 최대 규모의 잔여 아파트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6.
원치 않던 독립을 얻은 유일한 국가 2000년 19월 9일 싱가포르는 선택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의 추방으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드문 강제 독립 사례는 정치적, 인종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 초 리헨유 총리는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와 합병하여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지역 공산주의의 영향을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곧 고조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은 모든 인종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말레이시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유나이티드 말레이 국가기구는 말레이 대다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이념의 충돌은 곧 폭발적으로 변해 2000년 14년 싱가포르에서 인종 폭동이 발생하여 사회적 분열을 드러내고 정치적 마찰을 증폭시켰습니다. 2000년 19월 9일 말레이시아 총리 툭 무크 압둘 라흐만은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에서 추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인 2000년 19월 9일 리에뉴는 싱가포르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통합된 말레이시아에 대한 그의 꿈의 종말을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고통의 순간으로 불렸습니다. 그 후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변모가 이어졌습니다. 리의 지도 아래 싱가포르는 마지못해 독립국가에서 세계적인 금융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분리는 싱가포르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특한 정체성과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형성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17. 물 공급이 독특한 출처에서 온다. 자연 호수가 없고 담수 자원이 부족한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물 공급을 관리하는 데 있어 모든 어츠를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회복력이 있는 물 시스템을 확보했을까요? 첫째, 지역 유역물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의 모든 구석에서 빗물을 수집하는 광범위한 배수, 운하 및 저수지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입된 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의존했던 싱가포르는 여전히 일부 물을 수입하지만 지역 자원을 개발하여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는 New Ader입니다. 이는 고급 멤브레인 및 자외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된 물을 처리하고 정화합니다. 이 재생된 물은 현재 싱가포르의 물 수요의 약 3분의 1을 충족하고 있으며 작은 나라에서 이룬 놀라운 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수화된 물입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변환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중요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 5년 첫 담수화 플랜트가 개장한 이후 이 나라는 이 기술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수화된 물은 싱가포르의 물 수요의 거의 4분의 1을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은 싱가포르를 물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의 모델로 만들어주며 물 부족 문제를 혁신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8. 자연 자원이 없지만 극도로 번영하다. 자연 자원이 없는 작은 섬인 싱가포르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주요 해상 경로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그 위치를 활용하여 글로벌 무역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가장 효율적인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 총리 리헨유 하에 싱가포르는 엄격한 반부패 조치를 채택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최고의 자산으로 이해한 싱가포르는 교육과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비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는 지속 가능성의 선두주자가 되어 녹색 건물, 수직 농장, 연구 및 기술에 대한 주요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회복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시작에서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기까지 싱가포르의 여정은 전략적 계획과 대담한 정책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19.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의 고향,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인 HSBC 레인 보르텍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폭포는 40m, 즉 약 130피트로 2000년 19월에 공개된 이 놀라운 특징은
유명한 건축가 모셰 사프디가 설계한 주얼 복합체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폭포는 아름다운 경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설계된 공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창의의 지붕에서 수집된 빗물은 7층을 내려오며 싱가포르의 폭풍우 동안 분당만 갤런을 처리하고 건물 전반에 걸쳐 물을 식히고 재활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폭포는 천사이도 숲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곳은 전 세계에서 온 천사이도 나무와 6만 그루의 관목이 있는 실내 낙원으로 싱가포르의 정원 속 도시 비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에서 여행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레인보르텍스는 눈부신 빛과 소리의 쇼로 변신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매료시키는 매혹적인 장관을 제공합니다. 자연이 가득한 공간 외에도 주얼은 280개의 소매 및 식사 매장, 호텔, 그리고 방문객들이 걷는 그물, 미로, 경치 좋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캐노피 파크와 같은 명소를 제공합니다. 창의 공항은 공항 경험을 재정의하여 진정한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보다 오래 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하며 2023년 현재 평균 83살입니다. 남성은 평균 80.7세, 여성은 85.2세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장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 싱가포르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공공 캠페인,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녹지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 방식이 전 세계 건강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싱가포르의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은 범죄율과 깨끗하고 푸른 공간은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제는 양질의 교육, 좋은 영양,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019년에 80세 점칠에서 2022년에 80세로 기대 수명이 감소한 코비드-19 팬데믹조차도 싱가포르의 건강 회복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